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나는 창가에 서서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내 가슴을 파고드는 것처럼 아팠다. 문득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가른다. 시영아, 너 그게 정말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함을 잃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날 향해 있었다.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 비밀, 나와 시진의 사랑. 그것이 드러난 순간 내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김시영, 28살.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사는 평범한 여자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여자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숨어야 하는 것, 가족의 기대, 이웃의 시선, 직장의 압박. 모든 게 나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시아버지는 그런 나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남편의 아버지로서, 아니, 내게는 진짜 아버지처럼 느껴지셨다. 하지만 오늘 밤, 그분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모든 게 변했다. 모든 건 한 달 전부터였다. 나는 시진을 만났다. 박시진, 27살. 그녀는 제주에서 자란 자유로운 영혼으로 서울로 상경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우연히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비가 내리던 그날, 나는 혼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고, 시진은 스케치북을 들고 강변을 그리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내게 스며들었다. 비 오는 날, 강이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떨렸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주말이면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시진은 나와 달리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시영 언니,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그녀의 말은 제주 바다처럼 맑고 자유로웠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내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결혼은 집안의 안정기라며 나를 압박하셨다. 어머니는 여자 혼자 사는 세상은 위험해라고 걱정하셨다. 나는 결국 대학 선배인 민준과 결혼했다. 형식적인 결혼. 그는 나처럼 LGBT 커뮤니티의 친구로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가짜 부부로 살기로 했다. 민주는 해외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웠고 나는 그 빈자리를 시진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민준의 아버지, 60대 중반의 노신사, 그는 서울의 오래된 한옥마을 근처에 사는 전통을 아끼는 분이셨다. 퇴직 후 작은 정원을 가꾸며 사셨어. 매년 추석과 설날이면 우리 부부를 불러 김치 담그기나 송편 빚기를 하며 가족의 정을 나누셨다. 시영아, 내가 있어서 민준이가 행복해. 그 말씀은 나를 더 죄책감에 빠뜨렸다. 나는 그분 앞에서 좋은 며느리로 연기하며 살았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집에 머무르기로 하신 건 민준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자 시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오셨다. 민준이가 없으니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나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불안도 함께였다. 왜냐하면 시진이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시진은 언니 집에 놀러가도 돼 하며 웃었지만 나는 시아버지가 계시니 조심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런 조심을 무시한다. 어느 오후 시아버지가 시장에 나가신 틈을 타 우리는 부엌에서 포옹을 했다. 시진의 입술이 내 뺨에 스쳤고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시아버지였다.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시영아, 그 친구는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나는 대학 동아리 친구예요 라고 둘러댔지만 그 후로 시아버지의 시선이 나를 따라다녔다. 밤이 깊어지면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시며 혼자 중얼거렸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은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한국의 전통 가족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문제였다. 드라마에서도 뉴스에서도 그것은 비정상으로 그려졌다. 하지만 시진과의 사랑은 내게 빛이었다. 그녀는 제주의 푸른 바다처럼 나를 안아주었고 서울의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서 따뜻함을 주었다. 우리는 한강에서 산책하며 언젠가 자유롭게 살자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그 약속이 위태로워졌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시아버지가 갑자기 물으셨다. 시영아, 민준이와 사이가 괜찮나?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네, 아버님. 출장 때문에 바쁘실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깊었다. 그럼 왜 그 친구가 자주 오는 거지? 밤늦게까지 내 손이 떨렸다. 어떻게 아셨을까? CCTV. 이웃의 험담. 아니면 직감.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 비가 내리는 소리가 내 눈물이 섞인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시영아, 이야기 좀 하자. 우리는 정원으로 나갔다. 가을바람이 단풍잎을 흩날렸고 시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젊었을 때 내 시어머니와 사랑했어.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고생 많았지? 한국에서 사랑은 때론 희생이야. 이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질문이 날카로웠다. 너와 시진 씨, 그건 무슨 사이지? 나는 숨을 죽였다. 비밀이 드러난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아버님,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생활. 이 집에서 민준이의 아내로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실망. 아니, 그 안에는 슬픔이 있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시아버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고 나는 시진에게 연락을 피했다. 하지만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시진의 메시지,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혼자서 한강 다리를 건너며 울었다. 서울의 불빛이 강물에 비쳐 내 마음처럼 산란했다. 이 도시에서 우리는 얼마나 외로운가. 가족의 기대 속에 숨겨진 사랑, 사회의 시선 속에 피어나는 감정. 시아버지의 행동은 아직 시작이었다. 그는 나를 구원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내 삶은 엉망이 되었다. 시아버지의 구원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가왔다. 다음 주 그는 나를 데리고 사찰로 갔다. 서울 근교의 작은 절, 가을 단풍이 물든 산길을 오르며 그는 말씀하셨다. 시영아, 마음의 병은 기도로 풀어야 해요. 내가 그 길을 걷는다면 후회할 거야.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요가 느껴졌다. 나는 절에서 엎드려 기도했지만 내 마음은 시진에게 향해 있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해? 불상 앞에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국의 불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압박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시아버지는 책 한 권을 내게 주셨다. 가족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기독교 서적. 그는 개신교 신자였다. 읽어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야. 나는 그 책을 펼치며 속으로 비웃었다. 한국에서 종교는 가족의 도구가 되곤 한다. 시아버지는 나를 치유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시진과의 연락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내 핸드폰을 슬쩍 보려 하시거나 오늘 누구 만났어? 라고 물으셨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민준에게는 연락했지만 그는 아버지랑 잘 이야기해. 나도 곧 돌아올게 라고만 했다. 그의 무책임함이 더 화가 났다. 시진은 참을 수 없었다. 언니, 만나자. 이 집에서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제주의 바람처럼 강렬했다. 우리는 비밀리에 만났다. 홍대 거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카페에서. 시진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시아버지 때문에 포기할 순 없어?
우리 사랑은 진짜야. 그녀의 눈물에 내 마음이 녹았다. 우리는 그날 밤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서울의 야경을 보며 키스했다. 불꽃놀이처럼 터지는 감정. 하지만 내려오며 나는 불안했다. 만약 아버님이 알면. 시진은 웃었다. 알면 어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그 키스가 화근이 되었다. 시아버지의 지인이 남산에서 우연히 우리를 봤고 그 소문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시영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이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냐? 그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나는 무릎 꿇고 울었다. 아버님,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이 집에서 나가. 아니, 시진 그 여자를 끊어. 그의 행동은 나를 압도했다. 그는 내 카페에 전화를 걸어 직원들에게 시영이가 아프다라고 말하며 문을 닫게 했고 가족 모임을 취소시켰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장인의 말은 법이었다. 나는 시진에게 도망쳤다. 그녀의 작은 원룸으로. 제주 출신답게 시진의 방은 바다 냄새가 났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밤을 보냈다. 언니, 나랑 제주로 가자. 서울은 우리를 삼켜. 그녀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나는 망설였다. 내 뿌리는 서울에 있었다. 카페, 가족, 그리고 이제 무너진 결혼. 민준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는 아버지 설득해봐 라고만 했다. 그의 배신감이 밀려왔다. 가짜 결혼조차 이제 끝이었다. 시아버지의 다음 행동은 더 잔인했다. 그는 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시영이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충격받아 서울로 오셨다. 시영아, 무슨 일이야? 왜 시아버지가 그래? 나는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없었다. 대신, 엄마, 그냥 피곤해요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한국 어머니의 직감은 무서운 법이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상의하며 상담소에 데려가자라고 했다. LGBT 상담소가 아니라 변환치료 같은 곳. 나는 공포에 떨었다. 사회의 편견이 가족을 통해 스며들었다. 시진과 나는 도망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시아버지와 맞서기로 했다. 어느 오후 나는 용기를 내 정원으로 갔다. 아버님, 왜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제 사랑이 잘못된 건가요? 그는 한숨을 쉬며 앉았다. 시영아,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이 사회에서 동성애는 고통이야. 뉴스 봤어. 자살하는 사람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한국의 LGBT 청년 자살률은 높았고 나는 그 통계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나를 올가매는 것이었다. 아버님, 사랑은 고통이 아니에요. 숨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날 밤 시아버지는 울었다. 처음 보는 모습. 미안해, 시영아. 내가 무서웠어. 민준이처럼 잃고 싶지 않아서. 그의 눈물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 그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다. 그 후회로 평생 살았어. 그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시아버지도 숨긴 사랑을 가진 사람. 하지만 그는 너는 다르게 살아라고 했다.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다. 분노가 아니라 공감으로. 그러나 갈등은 깊어졌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자 시아버지는 가족이 필요해라고 나를 붙잡았다. 나는 갈등했다. 시진과의 사랑, 가족의 유대. 한국에서 여자는 종종 그런 딜레마 속에 산다. 추석이 다가오자 가족 모임이 예정되었다. 시아버지는 시진 대신 오너라라고 했지만 나는 시진을 데려가기로 했다. 아버님, 제 가족을 소개할게요. 그 결정이 고조를 불렀다. 추석 아침, 집은 송편 냄새로 가득 찼다.
시아버지는 부엌에서 고기 굽는 소리를 내며 바빴지만 그의 눈은 불안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시진을 데리고 도착했다. 그녀는 제주의 전통 한복을 입고 밝은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시진입니다. 시아버지는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했다. 식탁에 앉아 가족들이 모였다. 내 부모님, 민준의 사촌들. 모두가 웃음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꼈다. 시영아, 민준이는 어머니가 물었다. 출장으로 나는 시진을 소개했다. 이쪽은 제 소중한 사람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사촌 하나가 친구라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시선이 무거웠다. 밥 먹는 동안 그는 아무 말 없이 술을 따랐다. 한국의 명절은 가족의 유대지만 우리에게는 전쟁터였다. 시진은 용감했다. 아버님, 제주 송편은 바다 소금 넣어요. 맛있어요. 그녀의 말에 시아버지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곧 사라졌다. 식사 후 우리는 정원으로 나갔다. 시아버지가 시진을 불렀다. 너 시영이를 아프게 할 생각이야? 시진은 당황했지만 대답했다. 아버님, 저는 시영 언니를 사랑해요. 아프게 할 리 없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랑. 그게 무슨. 여자가 여자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끼어들었다. 아버님, 제발. 하지만 그는 소리쳤다. 이 집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준이의 체면이 그 순간 어머니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모든 게 드러났다. 시아버지의 폭로로 내 비밀이 가족 앞에 까발려졌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외쳤다. 혼란이 시작되었다. 사촌들은 속삭였고 시진은 나를 끌어안았다. 언니, 괜찮아. 하지만 나는 무너졌다. 모두 제 탓이에요. 시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집은 지옥이었다. 나는 시진과 함께 나왔다. 한강으로. 강변에 앉아 우리는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이 죄가 돼? 시진의 말에 나는 사회가 죄지 우리가 아니야 라고 답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우리의 손은 따뜻했다. 다음 날 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시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듣고 나를 만났다. 시영아, 이혼하자. 더 이상 못해. 이 그의 말은 배신이었다. 가짜 결혼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로 했었다. 민준아, 너도. 포기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너무 화나셨어. 미안. 그의 이혼 선언은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상처를 남겼다. 이제 나는 홀로 서야 했다. 시아버지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 재산 분배를 논의하려 했고 내 카페에 압력을 넣었다.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시진과 함께 LGBT 지원 단체에 갔다. 서울의 작은 센터, 무지개집. 거기서 나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시아버지가 이해 못해요. 상담사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요. 라고 했다.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처럼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시아버지는 편지를 보냈다. 시영아, 돌아와. 용서할게. 시진을 끊으면 그의 제안은 유혹적이었지만 나는 찢었다. 아버님, 저를 사랑하세요? 진짜 저를. 갈등의 고조는 겨울에 왔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시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시영아, 내가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장례는 한국 전통대로 치러졌다. 상주가 된 시아버지 곁에서 나는 민준의 자네로 서야 했다. 하지만 시진이 몰래 왔다. 언니, 힘내. 그녀의 메시지가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장례 후 시아버지는 나를 안았다.
미안해. 내 어머니 생각나서 그 순간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보였다. 그는 슬픔 속에서 나를 보았다. 너도 아프구나. 하지만 반전이 왔다. 시아버지의 사촌, LGBT 활동가인 누나가 왔다. 오빠, 시영이를 왜 괴롭혀? 나도 레즈비언이었어. 그녀의 고백에 시아버지는 충격받았다. 언니가 가족의 비밀이 또 드러났다. 누나는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받아들여라고 했다. 시아버지는 혼란스러워했다. 그 후 그는 나와 시진을 불렀다. 이해하려 노력할게 하지만 그의 노력은 반쪽이었다. 여전히 민중의 시선들 걱정했다. 나는 시진과 함께 제주로 휴가를 갔다. 바다 앞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서울로 돌아가서도 포기 안에 제주의 푸른 물결은 우리의 사랑을 씻어주었다. 하지만 돌아오니 새로운 충돌. 시아버지가 내 카페를 방문했다. 시영아, 여기서. 행복해. 그의 질문은 진심이었다. 나는 네, 아버님. 시진과 함께라면 지라고 답했다. 그는 한숨 쉬며 갔다. 그날 나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반배신이 기다렸다. 반배신은 민준으로부터 왔다. 그는 이혼 서류를 보냈지만 시아버지에게 시영이가 시진과 살기 위해 결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시아버지는 분노하며 나를 찾았다. 시영아. 민준이가 다 말했어. 내가 나를 속였어. 그의 외침에 나는 무너졌다. 아버님, 아니에요. 민준이가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민준의 배신은 깊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 나를 희생시켰다. 미안, 시영아. 아버지한테 미움받는 게 싫었어. 그의 메시지는 차가웠다. 시아버지의 행동은 극에 달했다. 그는 내 카페 문을 잠그게 했고 폐업하라고 압박했다. 한국의 상권에서 가족의 영향력은 컸다. 나는 울며 시진에게 달려갔다. 언니, 포기하지 마 애싸워. 그녀의 말에 우리는 단체의 도움을 청했다. 시위, 상담, 법적 조언. 서울의 LGBT 운동은 활발해지고 있었다. 퀴어 문화축제에서 우리는 연설했다. 가족의 사랑을 외치자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박수가 나왔다. 고조는 겨울 끝에 왔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 나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그는 약해진 모습으로 말했다. 시영아. 내가 잘못했어.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눈물이 흘렀다. 아버님, 저도 미안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과거 사랑, 나의 고통. 한국이 변해야 해. 나부터.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퇴원 후 그는 시진을 만났다. 미안해, 시진아. 시영이를 잘 부탁해. 그 순간 용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민준의 배신은 여파를 남겼다. 그는 가족 모임에서 시영이가 나쁜 여자라고 험담했다. 소문이 퍼졌다. 내 부모님은 지혼하고 조용히 살아라고 했다. 나는 갈등했다. 시진과의 사랑이 가족을 잃게 할까? 서울의 봄, 벚꽃이 피는 길에서 우리는 산책했다. 언니, 우리는 강해. 시진의 미소가 빛났다. 우리는 새 집을 찾았다. 작은 아파트, 우리의 둥지. 시아버지의 변화는 서서히 왔다. 그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봤다. LGBT in 코리아 같은. 어느 날 그는 카페에 왔다. 시영아, 송편빚을 하자. 우리는 함께 반죽을 쳤다. 시진도 불렀다. 세 사람이 웃는 순간 가족의 재탄생.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의 험담, 직원의 속삭임. 저 카페 주인, 이상해. 나는 맞서기로 했다. 카페에 무지개 깃발을 걸었다. 민주는 후회했다. 시영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늦었다. 나는 용서했지만 잊지 않았다.
배신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시아버지는 이제 우리를 지켰다. 누가 뭐래도 내 딸들이야. 그의 말은 감동이었다. 한국의 전통 속에 새로운 가족이 피어났다.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 속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지만 우리의 서약. 한강공원, 무지개 친구들 앞에서 시아버지가 증인으로 왔다. 축하해, 시영아. 시진아.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어머니도 왔다. 엄마가. 이해할게. 그녀의 변화는 느렸지만 진심이었다. 민주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행복해. 카페는 번창했다. 무지개 카페로 이름 바뀌어 LGBT 모임 장소가 되었다. 시아버지는 손님 맞이도 도왔다. 어서 오세요. 그의 행동은 과거의 반성이었다. 우리는 제주로 신혼여행 갔다. 바다 앞에서 시진이 말했다. 언니, 영원히 함께 키스하며. 파도 소리가 우리의 노래였다.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다. 사회의 편견은 남아 가끔 상처를 주었다. 뉴스에서 LGBT 차별 소식을 볼 때 우리는 안아주었다. 시아버지는 내가 싸울게라고 했다. 그는 지역 모임에 참여했다. 노인 세대의 목소리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한 해 후 나는 임신 소식을 알렸다. 아니, 입양. 시아버지의 조카 아이를. 가족이 커졌어. 그는 울었다. 내 손주, 우리의 가족은 커졌다. 한국의 전통, 사랑으로 재해석되었다. 이제 나는 창가에 서서 비를 본다. 그날의 비처럼 고통이 지나갔다. 시아버지의 행동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결국 해방시켰다. 사랑은 이기고 용서는 치유한다. 서울의 거리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걷는다. 시진의 손을 잡고